네, 노다지 썰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기업은 색조 화장품 브랜드 롬앤으로 아주 유명한 아이패밀리 SC입니다. 최근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또 4분기에 있을 대형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데요. 저는 아이패밀리 SC의 이런 현재 성장세가 앞으로도 쭉 이어질 거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물론 아이패밀리 SC가 그간 보여준 성과 상당히 인상적이라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매출의 대부분이 특정 브랜드, 또 특정 제품에 너무 쏠려 있다는 점이나 이 K뷰티 시장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걸 생각하면요. 지금 같은 가파른 성장세를 계속 유지하는 게 글쎄요, 쉽지는 않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아이패밀리 SC의 현재 고성장,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할 것인가? 저는 그 지속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우선 롬앤이라는 브랜드 파워 자체가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동남아시아에서는 이미 상당히 강력한 팬덤을 확보했거든요. 특히 그 주시 레스팅 틴트 같은 스테디셀러는 정말 꾸준하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리고 미국 시장 성과는 정말 주목해야 합니다. 대형 유통 채널인 얼타, 그 울타 입점 매장을 내년 1분기까지 700개로 늘린다는 목표, 이게 지금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요. 틱톡의 커머스 플랫폼이죠. 틱톡샵에서는 볼륨액 트리어 세트가 소위 대박을 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유럽, 터키 시장에서도 오프라인 안착에 성공했고요. 또 국내에서는 부산 팝업 스토어에 무려 32,000명이 방문했고 성수동 팝업은 하루 매출이 8천만 원을 넘기기도 했어요. 이런 오프라인 접점 확대도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작년 8월부터 국내 핵심 채널인 올리브영의 중간 유통사 없이 바로 직납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매출의 한 60에서 70%가 발생하는 이 채널에서만 10%가 넘는 마진 개선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1월에는 지드래곤과의 IP 협업 제품 출시 같은 대형 이벤트도 예정되어 있고 거의 매일 5개에서 6개씩 신제품을 계속 내놓는 개발 능력, 그리고 재고 관리도 기존의 한 720억 원대에서 지금 400억 원으로 크게 효율화시켰거든요. 저는 그래서 4분기하고 내년 전망 아주 밝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얼타 입점이라든지 올리브영 직납 전환 이런 성과들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취약점도 좀 명확히 봐야 합니다. 매출의 95%, 그러니까 거의 전부죠. 이게 롬앤이라는 단일 브랜드에 의존하고 있고 심지어 그중 3분의 1이 주시 레스팅 틴트 딱 하나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 트렌드가 정말 순식간에 바뀌는 뷰티 시장에서는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코스맥스 같은 외부 업체에 생산을 맡기는 ODM 비중이 높고 기업 간 거래인 B2B 매출 비중이 40%를 넘는다는 점은요. 현재 한 10%에서 15% 수준인 영업이익률을 여기서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에는 좀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국내 매출 역시 60에서 70% 정도가 올리브영이라는 단일 채널에 집중된 점,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채널 리스크고요. 미국 시장 성과는 글쎄요, 아직은 좀 초기 단계라고 봐야 하고 틱톡 시업 같은 플랫폼 기반 성공은 아시겠지만 플랫폼 정책 변화 같은 거에 따라서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유럽 시장 오프라인 확장은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고요. 마지막으로 경쟁이 심해지니까 대응하기 위해서 진출국도 늘리고 협업하는 인플루언서 풀도 계속 넓혀야 하는데 이러면 광고 선전비 부담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죠. 개당 4억에서 5억 원이 든다는 그 팝업 스토어라도 단계적인 홍보 효과는 있겠지만 이게 비용 부담으로 누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 의존성 문제는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이 이게 단순한 운이 아니라는 점을 좀 봐주셨으면 하는데요. 얼타 매장 확대는 분기당 200개씩 늘린다는 구체적인 계획 아래서 착착 진행 중이고요. 현지 MD, 그러니까 상품 기획자로부터 온라인 예상 매출 대비 20%, 오프라인은 무려 40% 초과 달성이라는 아주 긍정적인 초기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초기 성공 그 이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틱톡샵 성공 역시 브랜드 인지도를 미국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고요. 하지만 그 얼타 700개 목표는 아직 진행 중인 계획일 뿐이지 달성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시장 경쟁이 워낙 치열한데 여기서 안정적으로 안착할 거라고 확신하기는 아직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틱톡 같은 플랫폼은 뭐 잘 아시겠지만 정책 변화나 이용자 트렌드 변화 같은 그런 외부 변수에 따라서 성과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늘 존재하죠. 그 리스크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물론 리스크는 있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다각화 노력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이 메이크업 카테고리 비중을 전체의 20%까지 끌어올렸고요. 일본에서는 아이브로우 마스카라가 1, 2위를 다툴 정도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분기에는 기초 스킨케어 제품 런칭도 계획 중이고요. 베이스나 선케어 제품의 수출 잠재력도 충분하다고 보고요. 이게 바로 단일 제품 의존도를 줄여나갈 중요한 전략이 될 겁니다. 아이 카테고리 성장은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만 여전히 전체 매출에서 립 제품 비중이 압도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새로 진출하시려는 그 기초 시장은 색조보다 훨씬 경쟁이 심한 그야말로 레드오션인데 여기서 롬앤 브랜드가 통할지는 글쎄요. 아직은 좀 미지수 아닌가요? 수익성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앞서 언급했던 올리브영 직납 전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월 3억에서 4억 원 정도의 이익 개선 효과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요. 전체 판매 관리비 비율도 10% 초중반 수준으로 아주 안정적으로 관리 중입니다. 마케팅 비용 역시 매출 대비 5%에서 8%라는 목표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고요. 그 팝업 스토어도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고 있어서 비용 부담보다는 브랜드 홍보나 고객 경험 제공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직납 전환 효과는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에도 불구하고 B2B 비중이나 ODM 생산 구조가 이익률의 어떤 근본적인 상한선을 만들고 있다는 점,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하고 또 치열해지는 경쟁에 대응하려면 광고 선전비를 포함한 마케팅 비용 압박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11월 지드래곤과의 협업인데요. 이게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 중입니다. 단기적인 매출 급증은 물론이고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5개에서 6개의 신제품을 꾸준히 출시하면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이 속도와 실행력, 이게 바로 아이패밀리 SC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드래곤 협업은 분명 큰 기회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대형 협업은 아무래도 일회성 성격이 강하고 또 매번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런 대형 이벤트 잭팟에 의존하기보다는 꾸준히 히트 상품을 발굴하고 브랜드 자체의 힘을 키워야 하는 그런 근본적인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인 안착 가능성, 그리고 올리브영 직납 전환을 통한 확실한 수익성 개선, 또 지드래곤 협업과 같은 공격적인 마케팅과 빠른 신제품 개발 역량,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됩니다. 네. 현재 아이패밀리 SC가 보여주는 성과는 분명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단일 브랜드와 단일 채널에 대한 그 높은 의존도, 그리고 치열한 시장 경쟁 속에서 마진율을 더 높여야 하는 과제 같은 것들은 장구적인 성장 지속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를 남긴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이패밀리 SC가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 성장 스토리를 계속 써내려갈 수 있을지 좀 더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